자, 안녕하세요, 노쌤입니다. 자, 화이팅! 자, 오늘 제가 방송을 킨 이유는 또 드디어 EV9 사전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전계약이 들어가면서 어떤 옵션을 선택하셨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차값이 아무래도 좀 비싸게 나온 모델이 EV9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옵션이라든가 차량의 이제 스펙을 선택하시기가 굉장히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왜냐? 저도 머리가 상당히 아팠거든요. 사전계약이 들어가면서 이제 옵션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또 이제 고민도 하시고, 또 이제 정보보조금은 50% 받는다 쳐도 50%가 지금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00%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돈이 넘어가니까 당연히 뭐 고민도 없이 이렇게 하겠지만은 50%라 하면은 거의 보통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한 400에서 500만 원대,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한 4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견적이. 그러면은 정보보조금은 거의 취등록세로 이제 빠져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는 당연히 따로 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생기죠. 근데 이게 옵션 선택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사전에 방송을 할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EV9이 나오게 되면은 GT라인을 무조건 계약을 할 것이다. GT라인을 계약을 해서 이제 HDP 반자율 주행 3단계가 들어간 옵션을 넣어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로 이제 많은 것을, 또 궁금증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 또 대리로 또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금액이 딱 공개가 되는 순간 제 입장에서는 와, 이 가격을 주고 이 차를 살 돈이면은 이제 살 수 있는 차량들이 너무 많다 보니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EV9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약을 그냥 넣을 거다, 근데 옵션 같은 거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 저희 가족이죠, 가족인데 가족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저랑 똑같이 EV9이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EV9 들어가면서 원래는 이제 중간 옵션 어스라고 하죠. 에어하고 어스가 있고 GT라인이 있는데, 이 어스 옵션이 계약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세부적인 옵션이 또 이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머리를 아프게 만들어 놨어요. 빌트인 캠 2를 집어넣느냐 마느냐, 또 듀얼 선루프를 또 넣느냐 마느냐, 6인승은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또 이제 강요를 했고요. 왜 강요를 했냐면, 글로브 박스를 딱 열어서 에어컨 필터를 쓱 빼고 아에르 필터를 쏙 넣으면 끝. 뭐 7인승이 또 이제 편하신 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네, 근데 6인승을 또 이제 바라보는 시점에서 차량을 나중에 이제 중고로 대팔 때나 뭐 할 때도 마찬가지고 6인승이 상당히 또 이제 돈을 또 많이 또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기아에서는 또 모르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옵션을 나누게 된 거죠.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릴리스 시트가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옵션 값이 거의 한 100만 원이 넘는, 네, 금액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옵션을 선택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인승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6인승을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중간에는 처음에는 어스로 해야지, 예, 어스로 해야지만 지금 차값이 얼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예상가를 사전에 방송을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야, 이 금액이 나오면은 정보보조금 받으면 6천, 7천, 8천만 원대에 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과 없이 6천, 7천, 8천이 나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옵션 값입니다. 이 옵션 값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스에 풀옵션을 집어넣어 보니까 거의 8천만 원 후반이 나와요, 보조금 받고도.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GT라인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 외관도 틀리고, 예, 외관도 다르고, 또 이제 실내적인 옵션에서 기본적인 사양이 또 많다 보니까 어스에서는 옵션 선택을 해야지만 들어가는 옵션들이 GT라인을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넣는, 네,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만 해도, 촬영 당일 어제만 해도 그냥 어스에 옵션을 좀 빼자,
예, 그냥 그래서 한 8천만 원 초반 정도에 맞추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죠. 어차피 7천만 원 8천만 원 넘어갈 바에는 그냥 풀옵션 가자, 예, 해가지고 제가 선택한 옵션은 여러분들 EV9 GT9입니다. 예, 야, 너 돈 많다 뭐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차는 제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 다 빌려서 사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왜 차를 사기 위해서 금융권이 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럴 거면은 GT라인으로 가고 GT라인에서 옵션을 좀 빼자, 예, 옵션을 좀 빼자 해가지고 선택을 한 게 지금 빼는 옵션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GT라인에서 지금 제일 먼저 6인승, 예, 6인승 옵션은 무조건 넣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예, 스타일은 또 넣어야 되고요. 예, 제가 많은 차를 사본 결과 카니발도 마찬가지였고 스타일 옵션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 예, 해가지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빼야겠다라는 게 이제 빌트인 캠 2. 저는 빌트인 캠 2가 이제 음성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카메라 화질도 좋고 또 이제 순정틱 하잖아요. 순정이다 보니까 순정으로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정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빌트인 캠 2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좀 빼는 게 낫지 않겠냐.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사제, 네,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좋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블랙박스가. 그래서 블랙박스는 그냥 사제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빌트인 캠 2는 뺐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뺀 게 옵션이 있어요. 메르디안. 네,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인데 이거는 제가 왜 뺐냐면요. 물론 메르디안은 이제 다르죠. 예, 다르긴 한데 카니발을 뽑을 때 미디어오토 진태기 형님하고 같이 이제 카니발 제 거는 이제 풀옵션 기준이었고 이제 프레스티지에서 풀옵션 기준점이었는데 사운드 시스템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차이점이 별로 없었어요. 예. 물론 카니발도 이제 좋은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긴 했는데 차이점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막귀라 가지고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막 좋고 막 그럴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좀 빼자 해가지고 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듀얼 선루프는 무조건 넣자. 예, 왜냐면 EV9 자체를 실제로 이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선루프가 없는 옵션이 있으면은 실내에서 생활을 할 때, 실내에서 뭐 차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한 감이 없지나마 있습니다. 예,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윗부분이 뚫려 있는 것과 안 뚫려 있는 것과의 차이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듀얼 선루프는 무조건 선택을 하자 해가지고 듀얼 선루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넣어보니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9천만원 한 초반 나오더라고요. 예, 어스에서 풀옵션 집어넣으니까 8천만원 후반이었는데 GT9을 가니까 9천만원 초반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GT9을 갔고요. 그리고 한간에는 저한테 이제 인스타 DM이라든가 카톡으로 네, 많이 문의를 주세요. EV9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옵션이 어떨까, 이 옵션은 어떨까, 뭐 선택을 하는데 좀 선택장애가 생겨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그 각자 개개인들이 다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 옵션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장애가 안 생기게, 예, 선택장애가 안 생기게 좀 도움을 좀 드리고 했는데 보통 대부분 다 보니까 에어 옵션이라든가 어스 옵션을 선택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은 대부분이 거의 GT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GT라인이 아무리 비싸도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죠. 야, 이래서 나는 어스를 사면 안 되겠다. 아니, 구독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GT라인 사시는데 어스를 사면 안 되겠다. GT라인을 계약을 하셨던 고객분들이 HDP 3단계를 빼신다고 해요. 왜냐면 옵션 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진짜 뭐 기아에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옵션 값을 뭐 그만큼 좋은 옵션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첨단 장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싼 감이 좀 없지나마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비싸게 나와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게 나온 바람에 이 옵션을 제가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하고 어스의 옵션에는 HDP 3단계를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컨텐츠를 위해서 HDP는 무조건 넣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GT라인인데 GT라인에 풀옵션을 집어넣게 되면은 1억이 넘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예, 1억이 넘는 차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만 할인받아도 뭐 BMW의 뭐 전기차도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벤츠로 따지면은 뭐 EQ2라든가 물론 차체 크기라든가 뭐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없지나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 장애가 저도 상담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저조차도 본인조차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옵션이기 때문에 이거를 GT라인을 그냥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할 만한 그런 부분이 뭐냐면, 걱정과 고민 하실 부분이 뭐냐면, 야 조금 있으면은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나오고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도 나오고 캐네가 아무리 비싸봤자 6천만 원대겠지, EV9보다 비싸겠어? 당연히 맞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다리시거나, 그리고 EV9을 나는 무조건 사야겠다, 나는 EV9이 무조건 좋아 라고 하셨던 분들도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나 그냥 좀 기다렸다가 카니발 하이브리드나 그냥 그런 차를 구매를 할래. 어쨌든 기아는 뭐 좋은 거죠. EV9도 많이 팔리면 좋은 거고, 카니발도 나중에 하이브리드 나오면 많이 팔리면 좋은 거고. 그냥 저는 이제 EV9을 이왕 살 거면 그냥 어스에다가 옵션을 좀 집어넣거나, 아니면 그냥 이 돈이면 GT라인을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GT라인을 구매를 했고요. 기아 카마스터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기아 카마스터님들이 이제 뭐 안내를 할 때 에어하고 어스 옵션 같은 경우는 6월달쯤에 이제 슬슬 출고가 될 것이고,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출고가 좀 그래도 빠를 것이다, 그래도 뭐 6월달에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저도 알아보니까 GT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월 정도에 지금 보이고요. 계약을 좀 서두르신다거나 좀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이제 계약을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면 또 야 너 호구구나, 그럼 욕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호구가 아니라 여러분들, 차가 그만큼 좋으니까 그만큼 비싼 거고, 또 이제 막상 또 실제로 타고 다니다 보면은 또 그만큼 또 매력을 또 느끼겠죠. 그만큼 또 차값을 또 하겠죠. 자기만의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남자는 질르는 거죠. 질렀습니다. 플렉스 EV9 들어가세요.